31번 밑줄근 이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제1조 이하응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이란 건 흥선대원군이죠. 이분이 이제 보종성성으로 이동하여 이게 이제 중국 텐진 천진 북경 바로 항만이죠. 나가르 바닷가 쪽으로.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임오군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임오군란 때 남병들이 이제 궁궐을 침입을 해서 왕비가 죽었다는 소문도 나돌고 민심이 이제 뭐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고종은 아버지인 이하응을 다시 이제 정권을 다시 맡기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하응은 흥선대원군은 이제 개화 정책을 전부 올스톱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민비는 이제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바로 청의 원군을 요청하고 청의 원군이 진압을 하고 흥선대원군을 잡아서 무려 3년간 텐진 보정보 쪽에 강제 연금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임오군란의 영향을 찾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조약으로 나타납니다. 자, 먼저 일본은 이제 일본이 이제 일본 공사관 습격도 하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의 교관이 죽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제물포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일본 공사관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그 다음에 배상금을 많이 얻어가게 됩니다. 청은 당시 이제 청은 이제 조선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특히 경제적인 것 관련돼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어떤 것이 있게 되냐면 일본도 갖지 못했던 내지 교역권 그 다음에 한성 개장권 서울에 진출할 수가 있어요. 최대 상권인 여기 이제 양화진도 있죠. 예. 이런 데로 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정치적으로 뭐 간섭을 한다든지 또 뭐 군사적으로 청군대가 뭐 주둔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다. 자, 이거는 철종 때 최대의 농민 봉기인 임술 농민 봉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주 밀란이 있습니다. 이 진주 밀란의 해결 뒤처리를 위해서 안핵사로 박규수가 오게 됐는데 이 밀란의 원인이 뭐냐? 바로 세 가지 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는데 시기상 너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1년 전이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자연스럽게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현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신미양요죠. 예. 자, 신미양요는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병인년에 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원인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합의가 세워졌다. 신미양요 직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예. 통상 수교 거부 정책에 의지를 담은 것이죠. 흥선대원군의. 자, 일본 군함 운요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이게 바로 저 이른바 운요 사건인데 포함해교죠. 이를 비밀해서 조선을 끌어내고 그 이듬해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밑줄근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헤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이거 바로 선교사 알렌이 세운 광해원이죠. 이게 1885년 1월에 설립됐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제중원으로 개칭이 됩니다. 같은 거지만 자, 요 시기 1885년 자, 이 시기를 차지했는데 여기 뭐 주도했던 알렌도 나오고요. 자, 배제학댕이 입학한 학생. 배제학댕이 1885년에 설립이 됐죠. 입학하는 거 가능하죠. 자, 나머지 영선사 일행으로 가는 청해생도. 이게 1881년이에요. 해당 안 되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 참석하는. 이게 1884년 12월이고 이때 참석했던 민영이 이게 칼에 찔려 중탕을 입었는데
이 알렌이 이 의료로서 살려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광해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안 되고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관리, 이게 이른바 그 강화도 조약이죠. 예, 이게 1876년에 있었죠. 제너럴 시몬 통상 요구를 거부하는 평양 관민, 제너럴 시몬 사건, 신명의 원인, 이게 이제 1866년에 있었죠. 해당이 안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군국기무처 나왔어요. 공사노비 폐지, 바로 1차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1800 가보년 94년 양력 기준 7월에서 그해 말까지 있었고요. 자, 아무튼 뭐 잘 모르도 1894년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이게 물어보는 것은 이제 뭐 그 이후의 역사적 사실, 아마 주로 개혁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 보면은 별기군이 창설이 되었다. 이게 이제 1881년이죠. 예. 강화도 조약 이후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1880년 12월 통리 기무함을 설치하고 그 이듬해 1881년에 많은 조치가 있죠. 별기군 창설, 90군대는 무위형 장을 2형으로 축소 개편하고요. 한성 순보가 방문국에서 1883년에 발행이 되었죠. 예, 이거 아니고요. 그렇다면 정답은 디귿리을이죠. 자, 요거는 2차 갑오개혁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2차 갑오개혁은 1894년 12월, 뭐 양력으로 치면은 뭐 1895년 거의 1월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895년 7월까지 있었는데, 핵심 내용은 지방제도, 사법제도, 교육제도의 대개편이 있었습니다. 지방제도와 관련돼서는 조선이 이제 원래 8도 체제였는데 23부로 바꾸고요. 이제 사법 체계와 위해서는 원래는 이제 지방관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재판소를 설치해서 수령이서 이제 박탈을 하고 독립적인 재판소가 재판을 하게 되었죠. 교육과 관련돼서는 교육 입국조서라는 것을 발표해서 교육만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관립학교가 제대로 된 관립학교가 만들어지게 되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뭐 사범학교 같은 게 중요하죠. 예. 교사를 또 양성하는 게 근대식으로, 예. 이런 것 등에 관한 관제가 마련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리을 5번이 되겠네요. 34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사건이 발생한 배경으로 오는 것은 대군주는 급히 외국 공사관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는데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열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아간 파천이죠. 아간 파천 왜 일어났느냐? 너무 무서워서, 바로 을미사변의 그런 공포. 국왕의 궁궐 내에서 자기 부인이 처참하게 죽은 것이죠. 예, 을미사변이죠, 바로. 예. 자, 나머지는 뭐 항상 문제를 풀 때 흐름만 이해하는 것만큼은 부족합니다. 연도를 알면 더 쉽고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원수고 설치, 이거 대한제국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1899년에 설치되었죠. 러일전쟁 1904년 2월, 한일 10협약 1907년 7월, 용안포 사건. 자, 용안포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1903년에 있었는데, 그 압록강 쪽에 항상 눈독을 들이는 나라가 러시아죠, 있죠. 뭐 압록강 하구 쪽에 용안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조차를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조금 이제 밀리던 일본이 이제는 이제 영국과 1차 영인 동맹 등을 맺으면서 든든한 세력 등을 확보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면서 충돌의 위기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러일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빗줄근 장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이번 장정의 체결로 우리의 관세권을 일정 부분 해석했다네. 그러나 이 장정으로 최혜국 대우를 일본에도 인정했다고. 이게 바로 조일 통상 장정이라는 것이고, 자, 이제 정식 명칭은 조일 통상 장정인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의 조일소족이라고 하죠. 강화도 조약을
무역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또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근데 정식 명칭은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1883년 7월에 체결이 되었고, 조일수호 조규 무역 규칙. 요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이고, 개정되지 않은 그냥 조일 통상 장정은 흔히 말하는 조일 수호 조규 무역 규칙이라고 한다는 거. 부록도 있고 무역 규칙도 있어요. 이게 양력 기준으로 1876년 이제 8월에 있었는데, 개정 조일 통상 장정, 여기서 말하는 통상 장정, 그거는 1883년 7월입니다. 자, 아무튼 이 조일 수호 조규 무역 규칙에는 기존에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무관세예요. 그리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라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냥 잘 모르고 엄격결에 이러한 것을 사인을 했는데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하고 이제 조일수 조규를 조미소 통상 조약을 맺었는데 미국은 관세를 내겠다고 했어요. 미국도 되는데 얘네가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미국은 최애국 대우가 있었어요. 그런 톡톡한 조약이. 그래서 일본은 이제 서로 이제 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정된 또는 여기서 말한 그냥 조일 통상 장정에서는 이 양국의 무제한 유출과 무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관세가 아니라 이제 협정관세죠. 협정을 해서 관세를 내게 했고, 그러니까 자주권이 일부 회복했다는 것이고,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막기 위해서 방공령 조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역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최애국 대우를 또 얻게 된 것이죠. 자,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공령을 일본은 이제 교묘하게 무시를 해서 우리 통보받지 못했다 지방관이 하는데 오히려 배상금을 요구할 정도였죠.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이 되었다. 갑신정변은 1884년 12월에 있었으니까 시기상 맞을 수가 없죠.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된 것은 일본하고 맺은 것은 한성조약이라는 게 있고, 한성조약의 내용은 일본 공사 간에 그 신축 비용, 청과 이제 교전 중에 이제 많이 피해를 입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이것을 내놓으라, 배상금 내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처음 주둔하게 된 계기, 이거는 아까 나온 것처럼 이모군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물포 조약과 되어 있죠. 내용이죠. 1882년 일본인 재정거몽을 두도록 하는 조항, 이거는 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이죠. 너희 전쟁 1904년 8월에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 그다음에 미국 출신 친일 미국인인 스티븐스는 또 이제 외교 고문으로 오게 했죠. 부산에 2개 항구를 개항한다는 내용, 이게 바로 이른바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가 되겠죠. 그 후속 조치로 이제 그 6개월 뒤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무역 규칙, 또는 혹자들은 이걸 조일 통상 장정하고, 또 그다음에 부록이라는 게 있어요. 부록에는 이제 일본 화폐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조개지 범위를 이제 개항장 10리 내로 한다, 뭐 이러한 것 등이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은 건 남궁옥 선생이 나왔는데 1896년 서재필과 함께 뭐뭇을 활동하려 했다. 근데 이것이 뭐 의회 설립, 뭐 중추원 간제 개편, 뭐 공화제로의 의심받아 체포되었다. 그 다음에 이건 독립협회가 되죠. 네, 1896년 7월에 결성이 돼서 1898년 12월에 해산이 되었죠. 자, 이 독립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남궁옥 선생은 무궁화 보급학과 관련돼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이제 이러한 우리의 그 자주 독립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본 게 독립문이라는 것을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옛날에 영은문이라는 게 있었죠. 은혜 환영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중국 사신을 받아들이는 자리죠. 그래서 독립문을 이걸 헐고 독립문을 1년 동안 건립하게 되었죠.
또 모화관이라 가지고 중국을 사모한다라는 그런 사대적인 것을 독립관으로 등등등등. 예. 자, 고종의 강제,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이건 애국계몽 운동 단체 중에서 대한자강이라는 단체가 이것을 전개했고요.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된 것은 비밀결사 애국계몽 운동 단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 조작을 확인하였다. 좌우합작 단체 신간의 독립운동 자금 마련해서 독립공채를 또는 뭐 애국의원금 이런 거 얻는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가나 조약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것은 일본군은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는 것은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못하는 것을 약속한다. 외교권이 박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감을 두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굉장히 막강한 걸로 통감 설치. 이거 그렇다면 이거는 바로 을사늑약 또는 을사조약이라고 을사조약이죠. 예. 정식명칭 2차 한일협약이죠. 1905년 11월. 그 다음에 나는 주요 법령 제정 및 행정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쳐야 되고 한국 고등관리를 해임시키는 통감이 일본인 뭐 관리 임명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권을 장악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일 신협약. 정식 명칭은 이제 제3차 한일 협약이죠. 또는 이제 정미칠조약이라고도 불리죠. 이게 1907년 7월에 있었습니다. 요 사이에 있었던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을사조약이 너무 부당해서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죠. 1907년에. 예. 이것이 문제가 돼서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한일 신협약을 강요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각서로 군대도 해산이 되고요. 자,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자, 이렇게 고종이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이 되자 한일 신협과 관련이 돼서 고종 강제 퇴위와 그래서 의병이 일어났는데 해산된 군인들이 들어오고 이러한 의병의 성격을 하는 게 바로 정미의병인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13도 창의군이 의정척사 계열의 의병장 주도로 1908년 1월에 결성이 돼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으나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으로 인한 낙향과 군사상 허위가 나왔지만 역부족이었죠. 관민공동회가 어쨌든 헌의육조 독립협회의 모임인 관민공동회가 이제 헌의육조를 결의한 것이 1898년 10월입니다. 여기 이제 중추한 관제를 의회식으로 개편하다는 내용이 나왔죠. 동학농민군이 우금치에서 관군민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이게 이제 동학농민운동하고 관련된 것인데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죠. 1894년 12월 초쯤에 음력으로는 10월이 되는데 우금치 패배를 끝으로 해서 동학운동은 말을 내리냅니다.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게 검은도를 불법 점령한 것이 1885년에서 3년간이었습니다. 1887년까지. 자, 다 해당이 안 되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8번. 가 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오른 것은 1905년 대한제국 시기에 이민자가 간 건데 하와이 이민이 처음 간 것은 미주 하와이. 이건 1902년이에요. 그리고 1903년에 이제 정착을 시작을 했고 하와이 이민 중에서 일부가 또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멕시코로 가게 됩니다. 유카탄 반도가 멕시코에 있는 것이죠. 바로 멕시코의 지역의 민족운동이고 나왔건 하루밖에 없어요. 이근영 이분만 알면 돼요. 이근영이 메리다 지방에서 이제 이른바 그 숙무학교라는 것을 세웠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나올 게 뻔해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여기 보면 그 에네켄 농장이라고 하죠. 그 에네켄이라는 용솔라 선인장, 멕시코 선인장이 나라인데 아주 힘든 일을 했습니다. 자, 권업회 기간지로 권업신문이 발견됐다. 해조신문 등등등등. 예, 이제 권업회는 연해주 주역에서 이제 1911년 만들어진 우리 민족의 단체이죠. 이것을 모태로 해서 대한
광복군 정부가 3년 뒤에 또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군정의 형태를 같이 결합시킨 것이죠. 북로군 정서, 이거 북간도죠. 주권 제민을 천명한 대동단결 선언이 1917년 이제 대한 제거 극복을 한 것이죠. 자, 이거는 중국 상해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고요. 유학생들이 중심된 28 독립선언서, 조선 청년 독립단, 최팔룡, 송계백, 백관수 등, 이게 이제 1919년에 있었고, 일본 동경에서 있었죠. 유학생들이니까.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동양평화론 한자로 되어 있고, 그럼 뭐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봉오동 전투에는 신민단, 군무도독부, 대한국민회군 등 여러 군대들도 참여했지만 가장 주된 분은 이제 홍범도로 보통 홍범도가 이 부대를 연합해서 잘 지휘를 했죠. 예. 대한독립군이죠. 청산리 전투에서 또 한 주역이 됩니다. 배들과 함께 대한배의 신보를 1904년 창설한 사람은 양기탁 선생이 되겠고요. 국채보상운동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전서석을 설립하여 민족교육 실시한 사람은 헤이그 특사 사건의 한 주역이고, 또한 대한광복군 정부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이상설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상설 선생이 북간도에서 1906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를 1912년 조직한 사람은 면함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사실로 오는 것은 조선 관세령이 폐지되다. 자, 일제는 한일 병합 이후 우리나라를 철저하게 이제 그 허가제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맘대로 자유스럽게 활동을 못 하게 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크게 그런 것이 이제 그 허가제와 관련된 것이 회사령하고 관세령이 있어요. 예. 자유스러운 기업 설립, 자유스러운 교육, 이걸 방해하는데, 일제가 3.1운동 이후 1920년대 들어오면서 일본이 이제 자본을 투자하려면 회사 설립을 좀 자유롭게 하고 관세도 좀 없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폐지한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 민족 기업이 이제 설립이 되더라도 일본의 그 값산 이러한 거, 이게 상대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 등이 우려해서 우리 민족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물산 장려 운동이 1920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 조선 물산 장려회, 그에도 뭐 자작회라든지 뭐 토산품 애용 뭐 부인이라든지 등등등등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됩니다. 조선 물산 장려가 이제 통괄적으로 했고요. 1920년대죠.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동양척키 주식회사가 설립이 된 것은 한일 병합전인 1908년부터고요. 메가터의 주도 아래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부터 러일 전쟁 중부터 1909년까지 실시가 되었습니다. 회사 설립을 허가제는 회사령 공포 1910년이고 1920년 폐지되었고, 한국중앙총상회의 상권수호운동은 1898년에 있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